네, 시장의 이슈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유망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군요. 반도체 수급난 자동차주 저가 매수냐? 조금 더 실적을 기다려야 되느냐? 자, 그렇죠.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작년 4분기 자동차주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자, 과연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증권업계에서는 자동차주 어떻게 보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이어지면서 자동차주 주가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차질의 회복 강도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자동차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국내 판매는 1월 내내 생산을 멈춘 현대차 아산공장의 영향을 제외하면 예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부터는 소나타와 그랜저 생산이 재개될 예정이며 빠른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해외 판매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 판매량이 양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3분기 전후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관심주로 현대차와 기아를 제시하면서 완성차 중심의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1월 자동차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며 반도체 부족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3월부터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네시스는 GV70 출시 효과와 반도체 칩 우선 공급 정책으로 다른 차종 대비 판매 감소폭이 적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부문에서는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제네시스 등 인기 모델과 신차 효과로 판매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향상과 주가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완성차 중심의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관심주로는 기아를 꼽았는데요. 고부가 모델 비중 확대에 따른 사상 최대이익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2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하고 하반기에 판매 증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견조한 성장세에 있고 안정된 인센티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심주로는 현대모비스와 기아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예년 대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현대모비스는 완성차 대비 이익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증권가 의견 들어봤고요. 최수창 고수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최수창 고수께서 유망주 소개하시면서 현대차 소개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자동차 업종들 반도체 수급난이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고 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목들 지금 매수 기회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반도체 수급난 언제 풀리나 왜 꼬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동차 반도체가 이렇게 시장에 화두가 되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자동차 반도체가 뭐길래? 이것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동차 반도체는 사실상 저가형입니다. 개당 뭐 1달러 수준 내외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크게 안 돼요. 고부가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차량 반도체에 쓰이는 거 보면은 이제 파워 스위칭,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최근에 이쪽이 이제 고부가 가치 쪽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MCU, ECU 이쪽이 이제 차량 반도체인데 기존에 있는 이제 파워 반도체인 뭐 스위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시스템의 구동장치 쪽에 있는 MCU, ECU는 굉장히 싸요. 근데 점점 이제 이미지 센서 쪽으로 가면 비싸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급이 딸리는 것은 이 파워 반도체나 MCU, ECU 이쪽이거든요. 이게 왜 부족하냐 이러면 구조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기존의 그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차량 반도체 주력 생산 업체들이 증설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방송에 했지만 8인치에 관련된 장비가 없다고요. 신규로 만들지 않으니까 중고 거래만 되어 있거든요. 그 8인치 쪽에서의 주력 생산하는 게 차량 반도체인데 8인치는 국내에서 DB하이텍이라든가 세계에서 차량 반도체 회사들이 어디 있냐면 독일의 인피니언 또는 독일의 인피니언하고 합작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 기업들이 상위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작년에 텍사스 쪽에서도 전력 공급난이 나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화재건이 여러 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거기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다른 기존의 TSMC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워낙에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사회가 커지면서 IT 기기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D램 쪽, 그러니까 PC나 IT 기기 쪽에 모바일 쪽으로 더 많은 공급이 이어지고 수요가 넘쳐나니까 그쪽에 돈 되는 생산만 했던 거죠.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차량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급이 꼬인 거거든요. 네. 일정 부분 코로나 영향으로 또 중간중간 공장이 생산 공장이 가동된 것까지 이런 게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작년부터 이 차량 반도체 수급이 꼬였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해소 기미가 있느냐예요. 일단 작년에 일시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거나 화재가 있었던 것은 속속 회복 단계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차량 반도체 8인치에서만 생산했던 것을 12인치 웨이퍼에서 생산 준비를 올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생산이 빨라지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 서서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 차 시대로 가면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현재 차량 반도체 시장은 약 50조 원대 내외인데 향후에 제가 체크하고 2026년도에 8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고 2040년도에 약 200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 190조에서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부가 같이 차량 반도체들이 나와요. 이미 센서 쪽에. 예.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겠죠. 네. 결국 고부가 같이 차량용 반도체 쪽은 선점하고자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부가치가 지금 수급난이 문제가 아니라 저가형 쪽인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실적으로 기존의 독일의 인피니언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일본의 르네사스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 그리고 예. NSP라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공급을 자꾸 늘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진적으로는 2분기부터는 나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어느 시점이냐. 지금 빨리 나아지면 좋겠지만 빨리 나아지지 않더라도 결국은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인즉 예전에는 차량 내연기관에 한 200개, 300개 들어갔던 자동차 반도체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데 레벨 3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무려 1000개에서 2000개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차량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차량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더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기회 요인으로 서로 선점하고도 노력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약간의 뭐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공급난은 분명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작년 4분기 자동차 관련주 완성차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당연지사 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컨대 현대 모비스, 만도 이런 부품주들 주가 보면 정말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자, 금년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같이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부품주는 한 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차량 고성능 반도체들이 늘어날 것이다 했잖아요. 우선은 이 반도체 포함한 그러니까 기존의 부품들은 반도체가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반도체 칩이 포함된 차량 부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차량 부품 업체들이 그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차량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니까 관련된 부품 협력 업체들도 동시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인식을 하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수요는 많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매량도 증가하고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유럽이나 해외 시장에서 성장률도 높은데 왜 주가가 못 가지? 이런 생산 차질이 같이 연관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차 출고 지연은 국내에서도 다들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 거의 뭐 10개월, 9개월 얘기 나오고 네. 인기 차종 중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것도 한 13개월 나오니까 출고 지연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품업체들도 주가 상승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조금씩 부진한 모습인데 예. 여기서 그럼 앞으로 계속 부진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인기 차종이 없고 판매가 늘어지 않는다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향없이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수요도 넘쳐나고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출고 지연에 대한 대기 시간도 깁니다만 여전히 대기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차량 그 신차 판매,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들을 보면 코로나 기점으로 2020년 기점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했어요. 올해도 한 8%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예상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량 반도체라는 공급만 해결이 되고 기미가 전환이 된다면 일시적인 일회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을 못한다라면 구조적인 문제라서 어렵지만, 매도겠지만, 그러면 차량 반도체, 차 부품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제가 레벨 3단계에서 2,000개 얘기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대차도 현대모비스가 실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현대 오토론이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현대모비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과거의 내연기관보다는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특히나 전기차 쪽에서는 대기 시간이 짧아요. 네. 그런 얘기는 차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현대차나 자동차 완성업체들도 일단 고가차인데 빨리 출고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비춘다면 향후에 차량 가격이 계속 증대하는 것은 부품업체들의 매출 증대도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할까요? 이런 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차량 부품업체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런 거 공급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랑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차 부품주도 완성차부터 지금은 부진한 모습이지만 저는 이 기간이 장기적이 아니라 일회성인 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신 자동차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또 픽하셨는지 오늘의 캐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 오늘의 종목은요. 네, 자, 오늘의 종목은 만도로 또 유망하게 꼽으셨습니다. 만도 많이 언급이 된 종목이고 저희 종목 상담에서도 나왔던 네. 종목인데요. 만도에 대해서 전략 들어볼게요. 만도를 제가 오늘 가져나고, 그 전에 제가 투자 설명을 했을 때와 지금의 설명이 다르냐? 같습니다. 네. 주가의 시세 변동만 달라진 거거든요. 예. 간략하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 부품에서 만도는 자율주행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무엇이 목표냐? 원래 조향장치나 제어 쪽이나 서스펜션 쪽은 이 회사가 단단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 집중돼 있었던 고객이 38%까지 좀 떨어졌지만 오히려 북미의 지에너 포드 또는 유럽의 폭스바겐 다양화돼 있다는 얘기죠. 글로벌 메이커 업체, 거기다가 신생 전기차 업체에게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 대수가, 신차 판매 대수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 이 회사는 실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과거처럼 현대기아차에만 집중되어 있고 매출 비중이 60% 70%라면 현대기아의 쏠림 현상이 심해서 자칫하면 현대기아의 신차 판매가 저조할 때는 이 회사도 같이 못 가겠지만, 현대기아차의 매출 거래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이 매출이 더 증대하면 이 회사는 그쪽에서 성장 날개를 그러겠죠.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포인트, 현대기아차가 신차가 많이 팔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새로 나온 차. 허나 전 세계적으로 올해도 8% 이상의 전년 대비 신차 판매 증가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회복세는 나타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다수의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만도는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핵심 기술을 혁신상을 CES에서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신다면 충분히 향후 자율주행 모빌리티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보일 때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악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서 확실하게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는데 물적 분할을 당사는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 물적 분할 했는데요? 하실 거예요. 없던 사업을 인수해서 그걸 기존 사업에서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놓은 거지, 지금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하겠다라는 적이 없기 때문에 관건은 향후에 지금 사업부에서의 이 자율주행 사업 부분을 IPO로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주총을 할 거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다시 한번 만도를
되돌아봐야 되는 어떤 투자 시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발표된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증권가의 리포트들이 나온 것뿐이지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겠다.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2020년인가요? 20년도 12월 달에 주총하면서 상장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2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서 지금 만도에서 그 부분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의 4분기가 기대치를 못 미친 실적이 나왔고 지금 차량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서 생산 재개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이거 계속 1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낮게 형성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다운됐다. 그럼 오히려 이것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대인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가깝게 육박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나 5만 원에서 매수하나 6만 원에서 매수하나 충분히 다 누구나 다 같이 수익 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지금은 누가 더 얼마나 용감하게 그리고 투자의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저가 매수를 계속해 나갈지 그게 주목되는 시기지 지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해서 시세 변동이 있어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종목은 이제 만도를 소개하시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고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정 고수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